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간 건 비단 의원들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보좌진들도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으며 계엄 해제 표결까지 버텼는데요.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의 황종섭 보좌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영상, 보좌관님이 계엄 선포 직후에 직접 촬영한 영상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영상은 12월 4일 0시 50분쯤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때 예. 이제 정문 쪽 담을 넘어 들어온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이동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군인들이 갑자기 이동하길래 허겁지겁 따라가면서 촬영한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 앞쪽에 계엄군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쫓아가면서 찍으신 영상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계엄 선포를 했을 때 12월 3일 그 밤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네, 저는 마포역 인근 식당에서 동료 보좌진들이랑 이제 저녁 자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식당 TV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속보를 보고 바로 택시를 잡아서 국회로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시 28분경에 이제 대국민 당화를 이제 발표하던 그 순간에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던 시간이었는데 총을 든 군인 탱크가 국회로 몰려오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국회로 가시면서 혹시 뭐 가족 등이나 다른 분들에게 전화도 좀 하셨습니까? 네, 제일 먼저 일단 김한규 의원님께 연락을 드렸고요. 근데 예. 다행히 또 의원님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야근을 하고 계셔가지고 본회의장 들어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에 놓여서 전화를 하게 될 거라고는 평소에 상상을 못했는데 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약간 울컥합니다. 네. 네. 당시에 가족들도 좀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예. 제 와이프가 그때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예. 네. 지금 당시에 지금 계엄군과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소화기를 뿌리는 장면을 저희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모여서 계엄군이 국회로 못 들어오게 저렇게 골목과 입구를 좀 막았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어서 좀 무력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는 없으셨습니까? 네, 제가 처음 계엄군을 봤을 때 이미 총을 들고 있었고 완전 군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작정을 하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죠. 네. 계엄군을 눈앞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스치시던가요? 네, 객관적으로는 누구든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근데 이 계엄을 못 막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동시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걸 못 막으면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두려움과 동시에 이것을 꼭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당시 이제 생각을 전해주셨는데, 계엄군들을 이제 직접 마주하셨으니까 당시 계엄들의 어떤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네, 제가 계속 쫓아가면서 이제 항의도 하고 촬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촬영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군인 중에. 네, 막 거칠게 밀기도 하고 촬영 중인 폰을 막 뺏으려고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윗사람으로 보이는 분이 이제 제가 막 항의를 하고 막 말을 거니까 대꾸하지도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떳떳하지 않다는 거는 본인들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좀 국회로 들여보내기 위한 방법들을 좀 논의하고 계셨습니까? 네, 의원님이 외부에서 들어오셔야 했던 의원실들은 보좌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건데, 근데 저희는 일단 의원님은 회관에 계셔가지고 그런 걱정은 없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보좌진들이 어떤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서로 공유하면서 의원님들을 그쪽으로 계속 안내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안내를 계속했다. 네. 지금 처음에 국회가 봉쇄가 돼서 일단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보좌관님이 경찰이 담 넘는 기자나 보좌진을 잡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운이 좋게 11시경에 이제 경찰이랑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일단 국회 내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입구가 다시 봉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담벼락을 따라서 쭉 걷다 보니까 경찰이 없는 곳에서는 월담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못 들어온 보좌진들이나 뭐 기자분들한테도 연락이 오면은 경찰이 없는 곳을 제가 알려주고 그쪽으로 넘어오도록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었죠. 네. 11시경에 이제 국회에서 2시간가량 이제 지나가지고 새벽 1시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 네네. 기분은 어떠셨나요? 네, 그때 이제 다들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워낙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저희 의원실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서 역할이랑 당번을 나눠서 계속 국회를 지키기로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 계엄 해제를 이제 국무회의에서 네. 결정한 게 새벽 한 5시쯤이었는데 네네. 계속해서 아침까지도 그곳에 계셨던 겁니까? 저는 5시에 이제 집에 먼저 갔다 오겠다고 해서 나왔고요.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당번을 정해가지고 예.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 2차 계엄 우려 때문에 당번을 네. 정해서 계속 본회의장을 지키셨다. 네네. 자, 비상계엄 1년이 지났습니다. 계엄 사태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꼽아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어떤 여당, 야당이나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좀 떠나서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눠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이게 저희가 정치적, 국민적으로 합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게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직도 내란이 마치 논쟁적인 사안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을 보면 좀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국회에 있었던 황종섭 보좌관과 함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